알리 하메네이의 암살은 단순한 군사적 타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동의 심장부를 도려낸 역사상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지정학적 쿠데타입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사라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순간 테헤란의 권력 구조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힘의 균형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많은 언론이 이스라엘의 폭격과 이란의 보복이라는 1차원적인 분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진짜 거대한 체스판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치밀한 협상 전략, 이스라엘의 정밀한 타격,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숨겨진 역할까지 이 모든 조각이 맞춰질 때 비로소 우리는 완벽하게 재편된 새로운 중동의 지도를 보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알리 하메네이는 이란의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치, 군사, 종교를 하나로 묶는 척추이자 뇌였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은 철저한 신정일치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대통령이 행정부를 이끌고 대외적인 얼굴 역할을 하지만 군사, 안보, 그리고 국가의 명운이 걸린 외교적 결단은 오직 최고 지도자의 몫이었습니다. 그는 혁명 수비대라는 막강한 무력을 통제하고 국가의 모든 주요 기관에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인물들을 심어놓았습니다. 그런 완벽한 철권 통치의 정점에 있던 그가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폭탄이 떨어지기 전 이미 정보전에서 승패는 결정돼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메네이의 공식 관저에 무려 50발에 달하는 폭탄을 투하하는 동안 이란의 자랑이던 방공망과 방천망은 철저하게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거세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지도자가 은밀한 지하 벙커가 아닌 공식 관저에 머물고 있었다는 사실은 테헤란의 핵심 권력층 내부에 이미 치명적인 정보 유출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전에서 진정한 화력은 화약의 양이 아니라 정보의 정확성입니다. 정보가 곧 생명이며 정보를 잃은 자는 전장에 나가기도 전에 이미 목숨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쏜 폭탄은 단순히 하메네이 한 사람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안보보좌관, 군참모총장, 국방장관, 정보국장, 그리고 핵무기 연구 책임자까지 이란 군부의 핵심 수뇌부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한꺼번에 제거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암살이 아니라 이란의 군사 지휘체계 전체를 단 한 번의 칼날로 잘라버리는 참수 작전이었습니다.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가 테헤란 상공을 유린하기 훨씬 전부터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보 자산은 이미 이란 수뇌부의 일거수일투족을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국가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수뇌부 회의가 적의 폭격 좌표가 되었다는 것은 이란 권력의 핵이 완전히 노출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교묘하고 냉혹한 전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직후 이스라엘은 즉각적으로 자신들의 작전이었음을 전 세계에 공표하며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관망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실에 앉아있는 사진 한 장만을 공개하며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이 직접 책임을 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전면전의 위험과 중동 전역에 퍼져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을 전면에 내세워 피 묻은 손의 역할을 맡기고 워싱턴은 배후에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며 이란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란을 군사적으로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팔다리를 자르고 협상 테이블로 강제로 끌고 오기 위한 극단적인 심리전입니다. 피를 흘리는 것은 중동의 국가들이지만 결국 새로운 질서의 청사진을 그리고 이익을 챙기는 것은 워싱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머리가 사라진 이란은 누가 통제하고 있는 것일까요? 권력의 중심이 사라진 직후 서방의 안보 전문가들은 혁명 수비대가 통제불능의 상태로 폭주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막강한 무력과 자금력을 가진 혁명 수비대가 분노에 휩싸여 전면전을 불사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놀랍도록 조용하고 계산적입니다. 물론 미군 기지를 향한 산발적인 공격은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디모나 원전이나 아랍에미리트의 핵심 인프라와 같은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는 극단적인 공격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통제불능의 혼란이 아니라 누군가 뒤에서 치밀하게 계산하며 분노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알리 라리잔이라는 이름이 수면 위로 조용히 떠오릅니다. 전 국회의장이자 국가 최고안보회의의 핵심 인물인 그는 놀랍게도
그 치명적인 폭격이 있던 수뇌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메네이가 국가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를 막기 위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남겨둔 마지막 생존 카드였을까요? 라리자니는 단순한 강경파 군인이 아니라 과거 이란 핵합의 당시 마쿠에서 서방과 협상을 조율했던 노련한 외교가이자 전략가입니다. 현재 이란의 외무장관이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라리자니의 지시를 받고 있다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조용하고 신속하게 권력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란의 시스템은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모습을 감춘 채 분노를 억누르며 가장 이성적인 반격의 타이밍을 재고 있는 그림자 정부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보복이 국가의 파멸을 초래할 수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판의 가장 외곽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치명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란 사태가 터지기 직전 이스라엘이 전쟁의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유일하게 텔아비브를 방문한 세계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입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조차 안전상의 이유로 방문을 취소할 만큼 위험한 시기에 모디 총리는 왜 이스라엘로 날아갔을까요? 단순한 외교적 수사나 경제 협력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제 정치에서 우연한 타이밍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움직임은 철저한 계산의 결과입니다. 그의 방문 직후 이란의 동쪽 국경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갑자기 파키스탄에 선전포고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파키스탄은 이란이 전쟁에 돌입할 경우 군사적, 정보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우방국 중 하나입니다. 탈레반과 인도 사이의 긴밀한 정보 협력 관계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이란의 심장부를 타격하기 직전 누군가 인도를 통해 탈레반을 움직여 파키스탄의 발을 묶어버린 것입니다. 이란은 서쪽에서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시달리고 동쪽에서는 유일한 지원군인 파키스탄마저 아프가니스탄과의 예기치 못한 분쟁에 휘말리며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지정학적 포위망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적의 적을 활용하여 가장 중요한 동맹을 무력화시키는 고전적이지만 가장 치명적인 EEJ의 전략이 현대전의 무대에서 완벽하게 재현된 것입니다. 게다가 인도는 얼마 전 이란의 핵심 항구인 차바하르 항이 운영권을 획득했습니다. 이 항구는 이란의 숨통이나 다름없는 해상 물류 거점입니다. 인도가 이 항구를 장악했다는 것은 물류의 흐름뿐만 아니라 이란 내부의 핵심 정보망과 물류망에 접근할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를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무기 아래 인도가 이란의 턱 밑까지 진출했고 그 정보가 이스라엘과 공유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개별적인 사건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 이스라엘, 인도가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이란의 숨통을 조이는 다차원적인 그물망 전략입니다. 폭탄이 터지기 훨씬 전부터 이란은 이미 경제적, 정보적, 지정학적으로 완벽하게 포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거대한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현대의 전쟁은 총성이 울리기 전에 이미 승패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도자가 사라진 이란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이슬람 공화국의 체제 자체가 붕괴될 위기에 처하게 되고 반대로 극단적인 핵무기 사용이나 전면전으로 나설 경우 국가 전체가 지도상에서 지워질 수 있는 참혹한 결과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림자 속에서 권력을 쥔 라리자니와 테헤란의 새로운 수뇌부는 생존을 위한 가장 좁고 험난한 줄타기를 해야만 합니다. 권력의 공백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철저한 계산과 의도대로 이란이 굴욕적인 조건표를 받아들고 협상 테이블로 끌려 나올지 아니면 숨죽이고 있던 테헤란의 그림자 정부가 치밀하게 준비한 동시다발적인 테러와 비대칭 전력으로 이스라엘과 미국의 허를 찌르는 끔찍한 반격을 가할지 그 누구도 섣불리 단언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앞으로 다가올 한 달간의 움직임이 향후 수십 년의 세계사와 중동의 지도를 완벽하게 다시 그리게 될 것이란 점입니다. 단순히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폭격의 참상이나 표면적인 성명서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을 잡고 때로는 서로의 등에 칼을 꽂으며 이익을 탐하는 국가들의 차가운 속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사업가적 냉혹함, 이스라엘의 생존을 건 선제 타격, 그리고 새로운 글로벌 플레이어로 부상하는 인도의 은밀한 책략,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지정학적 태풍의 눈 속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가장 이성적이고 차가운 시선으로 세계의 변화를 주시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또 다른 핵심 변수는 바로 글로벌 경제와 에너지 안보의 뇌관인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란이 수세에 몰렸을 때 꺼내들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 비대칭적인 무기는 핵폭탄이 아닙니다. 바로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봉쇄입니다. 과거 이란은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이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위협을 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고 지도자가 사라진 지금 이란의 새 수뇌부는 이 카드를 매우 신중하게 만지작거리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협이 봉쇄된다면 국제유가는 단숨에 배럴당 200달러를 돌파할 것이며 이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경제 침체를 촉발할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미국의 군사 전략가들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을 이미 시나리오에 넣고 대비해 왔습니다. 걸프 해역에 미 해군 제호함대와 항공모함 전단을 전진 배치한 것은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라 이란이 해협을 봉쇄하려는 징후가 보일 경우 즉각적으로 이란의 해군력과 해안포대를 괴멸시키겠다는 강력한 사전 경고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심장부를 타격한 직후에도 국제 유가가 폭등하지 않고 기묘한 안정세를 유지한 것은 시장이 이미 미국의 완벽한 해상 통제력을 신뢰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제 시선을 테헤란의 내부로 조금 더 깊숙이 돌려보겠습니다. 혁명수비대 내부의 파벌 싸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하고 무자비합니다. 겉으로는 철저한 반미와 이슬람 근본주의를 외치고 있지만 그 거대한 조직 내부에는 막대한 경제적 이권이 얽혀 있습니다. 이란의 주요 산업과 인프라, 밀수 네트워크까지 혁명수비대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라는 강력한 구심점이 사라진 상황에서 이 방대한 부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군부내의 암투는 피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알리 라리자니와 온건 실용주의파 정치인들은 이 틈을 타 군부의 힘을 빼고 외교적 협상 공간을 확보하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무모한 전면전이 결국 혁명수비대와 국가체제 자체의 완전한 소멸로 이어질 것임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란 내부에서는 대외적인 군사 보복의 수위를 놓고 강경파와 실용파 간의 목숨을 건 내부 숙청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외부 세계에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만 보이지만 이란 내부에서는 이미 총성 없는 내전이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지정학적 변동 속에서 결코 침묵할 수 없는 두 거대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이란은 중동에서 미국의 패권을 견제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교두보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의 혹독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에게 이란의 드론과 탄도미사일 지원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중국 역시 막대한 양의 이란산 석유를 은밀하게 수입하며 에너지 안보의 한 축을 이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란 체제의 붕괴는 곧 러시아와 중국의 중동 내 영향력이 완전히 소멸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스크바와 베이징은 이란의 붕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자제와 평화를 촉구하는 외교적 수사를 남발하겠지만 물밑에서는 이란의 군사력과 방공망을 재건하기 위한 최첨단 무기와 군사 고문단을 은밀히 파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하지 않고 정밀 타격과 경제 제재, 그리고 동맹국을 활용한 대리전이라는 정교한 압박 전술을 구사하는 이유입니다. 미국 역시 중동에서 러시아, 중국과의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란의 새 수뇌부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핵 개발이라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전 세계를 상대로 최후의 도박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미 이란 수뇌부를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완벽한 정보력과 타격 능력을 증명한 이상 핵시설을 가동하려는 순간 이란의 모든 지하 벙커는 잿더미로 변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국이 설정한 비밀 협상 테이블에 조용히 앉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과거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적의 목줄을 강하게 쥔 뒤 그들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협상에 손을 내미는 극단적인 벼랑 끝 전술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죽음이라는 뼈아픈 타격을 입은 이란에게 트럼프는 정권의 생존을 미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 포기, 그리고
중동 내 무장 세력에 대한 지원 중단이라는 가혹한 청구서를 내밀 것입니다.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들은 언제나 대중의 시선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폭격의 화염과 피비린내 나는 보복의 악순환 너머에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강대국들의 차가운 국익 계산과 지정학적 설계가 숨쉬고 있습니다. 알리 하메네이의 죽음은 중동 분쟁의 끝이 아닙니다. 미국이 통제하고 이스라엘이 행동하며 인도가 측면을 지원하는 완벽하게 새로운 중동 질서가 탄생하는 고통스러운 진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금 낡은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권력의 축이 세워지는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텔레비전 화면 속의 자극적인 파편들에 눈이 멀어서도 안 됩니다. 무자비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정치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누가 다음 말을 움직일 것인지, 그리고 그 움직임이 우리의 경제와 삶에 어떤 해일로 밀려올지 냉철하게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중동의 지도는 이미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오직 판을 읽을 줄 아는 자에게만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